제1기 용성전의 챔피언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선 제1기 용성전 결승 최종국이 열렸습니다. 결승 1국과 결승 2국에서 각각 승리를 거둔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원년 챔피언 타이틀 겸 용성전 왕중왕전 한국대표 자리를 두고 마지막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 자리, 거기까지 그 자리가 가능합니까? 됩니까? 아니, 이거 여기서 흙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백의 집 25집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우변에 한 번의 반격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 한 번의 네. 반격 때문에 국면이 네. 정말로 요동을 쳤고요. 강도현 구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한국 용성전 원년 챔피언에 등극했고 중국과 일본 우승자와의 통합 타이틀전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1회 용성전은 김지석 구단을 원년 우승자로 배출하며 한국에서의 첫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이 9월 20일 베이징에서 3개월간의 장정에 돌입합니다. 32강전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7명이 출전합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랭킹 시드를,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국가대표 시드를 받았고 최철한 구단과 이동훈 구단은 국내 선발전을 통과했으며 이창호 구단은 주최 측 와일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주최국 중국에서는 커제 등 최정상급 선수 13명이 출전하고 일본에선 6명, 대만에서 2명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 밖에 유럽과 북미 대표도 출전해 세계기전의 면모를 보이는데요. 제1회 천부배 1회전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26일까지 총 4회전을 통해 4강을 가려냅니다. 고교동문의 바둑 최강자를 가리는 제12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이 오는 9월 21일부터 바둑TV에서 중계됩니다. 지난 7월 29일 한국기원에서는 제12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예선이 치러졌습니다. 모두 26개 학교가 참가해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15개 학교를 가려냈는데요. 여기에 전기 16강에 진출해 올해 본선 시드를 받은 팀들과 특별 시드 한 팀이 합류해 본선 대진 추첨식이 진행됐습니다. 32강에서만 승리를 거둬도 다음에 예선이 면제되는 만큼 본선 대진 추첨에도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15번 뽑혔습니다. 26번 뽑혔습니다. 제12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은 3판 2선승제로 1국은 3인 릴레이 방식, 2국은 2대2 연기 바둑 방식으로 진행되고 3국은 다시 3인 릴레이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합니다. 세 판 모두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에 페널티 3분으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이 기대되는데요.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고교동문 기우회 팀이 출전해 고교동문 바둑 최강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앞으로 6개월간 대장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BGF와 화성식 코리오의 대결. 최근 2연패로 3위의 입지가 불안해진 BGF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은 화성식 코리오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1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박용훈과 박정환의 속기 주장전과 바둑리그 100승을 코앞에 둔 원성진의 승패가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첫 승점이 기록된 박대박 주장전은 끝까지 진땀나는 승부였습니다. 지금은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중앙 빵따름 하기 전까지는 백이 그래도 기분 좋은 상황에서 네. 만만치는 않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역시 빵따름이 두터움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바둑은 갑자기 대만 승부가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박정환 선수의 저 지금 헝클어진 머리를 보면은 네.
저희 개가보다는 박정환 선수의 개가를 좀 믿고 싶네요. 얼굴도 좀 상기가 된 것 같고 네. 고개를 몇 번 지금 절레절레 저었어요. 박영원 선수의 반집 승리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정환 선수는 좀 며칠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박정환 선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오래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네. 박영훈 선수도 정말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네. 굉장히 네. 일단 뭐 승패 여하를 떠나서요. 두 선수 모두 명성답게 실력답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보여줬고요. BGF는 주장전에선 승리했지만 이후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바둑리그 11번째로 백승클럽 가입자가 탄생했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의 통산 100승. 선수들에게 KB리그 통산 100승도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요. 모처럼의 대승과 2주 전의 100승 기록까지 화성시 코리오의 기쁨은 컸고 희망은 아직 남았습니다. 11라운드 첫 번째 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4대1로 BGF에 승리합니다. 이 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포스트 시즌의 턱 밑에서 가슴 졸이는 한국물가정보가 포스코 캠텍의 연패를 한 번 더 연장할지 주목됐는데요. 전반기 대결에선 충격의 영봉패로 한국물가정보의 연승 기세가 단박에 끊긴 바 있습니다. 비록 2연패 중이긴 하지만 변함없는 최강 1위 포스코 캠텍. 오더와 기세 모두가 포스코 캠텍에 유리하다는 전망이었는데요. 강자에 더 강한 박하민 선수가 나현 선수를 꺾고 뜻깊은 1승을 거두면서 대국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신민준 주장이 승점을 보태 스코어를 역전시켰고 결국 승부는 장고 대결에 맡겨졌습니다. 두 입신의 역대 26번째 대결이자 최철한 주장의 리그 통산 200번째 대국이었던 이 경기는 네, 7 장고대국 강동현 선수가 최철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용성전, 결승전 3국을 앞두고 있는 강동현 선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국 아쉽게 패했지만 KB 통산 200대국이라는 네. 기록을 세운 최철한 선수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렇게 11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가 포스코 캠텍에게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둬서 팀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또 다음 경기 계속 중요한 경기들이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그런 느슨한 마음은 선수들이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막판을 달리는 한국물가정보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1라운드 두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포스코 캠텍에 승리합니다. 3경기는 킥스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상위권 승리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한판이었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에선 퓨처스리거 오유진이 KB리그 데뷔 무대에 올랐고 킥스에선 퓨처스리거 정서준이 시즌 3번째로 등판해 역량을 펼쳐보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주장이 15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리그 4연승 중인 상대 이즈명 윤준상 선수와 맞붙은 이날. 제가 하기면 상당히 지금 괴롭다고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선수들의 표정도 그런데요. 어머, 이런 수가 되나요? 여기서 받는다면 이제는 집이 안 나죠. 집이 안 나니까 네. 밀고 들어간다든지 치중 간다든지 승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초에 몰리면서 뒀는데 이거 백이 찝으면 후수 아닌가요? 여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안 둬도 손이 돌려도 되고 찝어도 후수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그
그때 집어도요. 네. 이거 계속 잡으러 못 가죠. 끊기니까. 네, 이렇게 2국 빅매치는 신진서 선수가 가져가는데요. 자, 승리와 함께 16연승을 달려나갑니다. 신진서 주장은 자신의 연승 기록을 세운 이날 월간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안 좋게 이긴 바둑이 많았었는데 좀 운이 좋게 MVP를 수상한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잘해서 다승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사지명 박진솔 선수가 모처럼 킬러 본능을 발동해 상대 주장 김지석 선수를 제압했고 승부의 정점을 찍은 것은 삼지명 김명훈 선수였는데요. 그래프 역전했어요 지금. 이게 갑자기 뭐죠? 여기 다 쳐놓고 뛰어가면은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올해 바둑리그 중계하면서 거의 최고의 역전패 진다면요. 박진솔 선수가 최고의 역전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늘어서 두는 순간에 백 모양이 좋지 않아서 그때는 걸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김명훈 선수가 또 멋지게 스토리를 써냅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대역전 승으로 정관장 황진단 팀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의 승리와 함께 스코어 3대1, 11라운드 3경기를 가져가게 되고요. 이 경기를 가져감과 동시에 3위까지 진격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두 경기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6승 5패를 기록하게 된 초유의 상황.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막판 스퍼트가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11라운드 세 번째 경기, 정광장 황진단이 킥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경기는 SK 앵크링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하위권 두 팀의 대결인 만큼 이날의 패배는 곧 최하위로의 전락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전원을 출격시킨 가운데 상대 전적의 절묘한 우세가 신한 천일염의 우위를 암시했던 이날 승부. 하지만 첫 승점부터 조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지명 맞대결에서 이동훈 선수가 이지연 선수를 제압하며 팀의 선승을 안겼고 장고판에선 오지명 류민영이 삼지명 안국현에게 승리하며 스코어를 또다시 리드하더니 자, 이거는 한상우 선수도 약간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날일자는 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고 이 수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약간 공수가 지금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용구 선수 승리하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올해 KB리그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판을 남겨두고 SK 앵크린이 3대1로 팀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박민규 선수까지 역전승을 거두며 4대1 대승을 기록한 겁니다. 긴 부진에 시달리던 이세돌 주장이 올 시즌 첫 2연승으로 완패를 막아내긴 했지만 완승을 기대했던 신한 천일염에겐 뼈아픈 한판이었고 SK 앵크린에겐 포스트 시즌을 향한 희망을 다시 한번 불태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전적만 봤을 때는 암담했었는데요.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 팀도 원체 막강한 팀이었는데 저희 쪽 선수들이 조금 절실함이 좀 컸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저희 팀이 승리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역전의 묘미가 가득했던 대결이었습니다.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SK 앵크린이 소중한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경기가 포스트 시즌 진출과 직결되는 시즌 막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가 이어집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사이버오로 강경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바둑계가 정말 무서워요. 예전에는 한국을 막 쫓아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거의 뭐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재패했다는 말도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메이저 세계 기전이 5개나 되는 거예요. 한국은 삼성화재배랑 LG배 2개밖에 없는데 벌써 5개나 되더라고. 이게 약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양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스포츠에서 홈과 어웨이의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네. 바둑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바란다면 한국에 좀 더 많은 세계대회가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세계 기전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 기사들이 잘하니까인 것 같아요. 중국이 주최했던 출란배가 중국 룰로 개최된 사실상의 첫 세계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출란배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바이링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차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선수가 결승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몽백카페에서부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결승에 올라서 결승 형제 대결을 펼쳤어요. 이건 이제 중국 주최 세계대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2011년 이후 생긴 대회에서도 첫 우승이지만 결승전을 한국 기사끼리 한 것도 당연히 첫 그 결승이 됐죠. 몽백카페에서부터 시작된 이 반격의 기세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천부배에서 이어진다면 한국이 다시 이제 중국과의 균형을 맞춰서 승부를 좀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연 앞으로도 이런 중국 바둑이 우위에 있는 형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 바둑에 대한 비전이 좀 있어야 어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바둑을 하는 그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들어오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일본 바둑이 과거에는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이 세계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건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한국에서도 프로기사의 어떤 위상 또는 프로기사로서의 직업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에서 이제 바둑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어린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는 그런 층이 약간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중국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면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약 한 10년 전에 한국이 세계 바둑을 주도할 때 늘 고민거리가 한국이 이렇게 다 싹쓸이 우승을 하면 다른 나라가 세계 기전을 주최를 하겠느냐. 그럴 때도 있었죠.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이 이제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세상은 바뀐다? 앞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좋은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창호 사범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선수들이 층이 두텁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소수 정예가 그 많은 중국 선수들을 다 이기고 이제 소수 정예만 성적을 냈을 뿐이지 과거와 지금과 층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사실 예전에도 그 8강 대진표에 한국 선수가 한 명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부터도 중국의 물량 공세, 그 인적 자원을 비롯한 중국의 이런 그 공세에 사실은 열세였던 건데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 수많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모두 압도를 해야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현재는 좀 중과 부적에 좀 이르렀다. 과거에는 사실 그 상대 전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한국이 좀 앞서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상대 전적은 굉장히 팽팽하고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형태죠. 이번에 새로 시작한 그 천부배라는 중국이 주최하는 기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또 어떻게 성적을 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멤버도 당연히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 천부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이번에 이창호 구단이 와일드카드를 받았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중국을 가봤더니 이창호 구단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요. 네네네. 백화점 1층에서 사인 같은 건 원래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하는 건데 이창호 구단이 거기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선전을 바라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국내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이 한 몫을 해주지 않을까. 어떤가요? 네, 박정환 구단이 현재 뭐 세계대회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중국 선수들이 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갖고 있을 텐데 한국 선수들은 뭐 앞서 언급했듯이 뭐 이창호 구단, 뭐 조은현 구단 시절에도 소수 정예, 뭐 단기 필마 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은 만큼 지금은 또 한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똘똘 뭉쳐 있거든요. 저희가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1인자가 갖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 이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이거를 스스로 잘 극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바둑 국가대표에서는 국가대표 멘탈 주치라고 해서 양군 국가대표 그리고 뭐 야구 뭐 기아 타이거즈 팀 이런 곳에 멘탈 코치를 했던 김영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이제 그 바둑 국가대표 멘탈 주치로 모셔서 이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수련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좀 부담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사실 국내대회 성적에 비하면 네. 세계대회에서 좀 기대 좀 이하의 좀 성적을 거두는 거에 대해 본인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네네.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2015년, 2016년도에도 연속해서 이제 바둑 대상을 수상했는데 MVP를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으로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 뭐 저도 기억해요. 네, 이렇게 뭐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죄송하다는 소감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부담감을 짐작할 만한데요. 요즘에는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바둑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2018년도에 열린 모든 결승전에서 다 우승을 하면서 네, 가장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좀 박정환 선수가 뭐 분발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후배 기사들도 더 힘을 받아서 중국 기사들을 내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박정환 선수의 선전을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은 그 과거부터도 1인자 한 명이 좀 해결을 하는 해결사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요새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차세대 지금 1인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진서 구단이 현재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성적도 굉장히 훌륭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뭐 수익기라든가 신진서 구단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국가대표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출난 한 명의 좀 선수가 해결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이 과거 이창호 구단의 역할을 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부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전과는 다른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다른 방식이라 저도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32강에 오른 선수들이 토너먼트나 리그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16명씩 두 조로 나뉘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조의 1등, 2등을 뽑은 후에 A조의 우승자와 B조의 준우승자, B조의 우승자와 A조의 준우승자가 맞붙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좀 한국 선수들은 약간 낯설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은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 방식은 그 다른 스포츠에서는 몇 번 시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둑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선수들도 뭐 낯설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로서는 지금 현재 그 출전 인원이 중국 선수보다는 좀 적은 상황인데 조가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준결승, 결승을 약간 더 그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자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세계대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수들이 활약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내서 분발해서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